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코치 알렉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영상은 소리를 지르면 우울증이 사라진다고 이런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울증을 치료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영웅의 여정이라는 워크숍에 우울증을 갖고 계신다는 분이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우울증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워크숍이 시작되기 전에 며칠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참가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그분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5 리듬 웨이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가지의 리듬의 춤을 개발해서 사람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한 춤입니다. 제가 음악을 틀어드리고 춤을 추시고 그 춤을 통해서 에너지를 이제 발산하도록 했는데요. 그 춤이 스타카토와 케이아스 이런 춤들이 있는데 싸이와 화사가 불렀던 그 노래인데요. 빠른 비트의 노래였습니다. 이 음악을 크게 틀어드리고 춤을 추시면서 안에 있는 감정을 소리를 지르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우울증이 계시다는 분이 소리를 지르는데 마치 깊은 우물에서 기어오르는 듯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것을 마치 토해내 듯한 외침으로 소리를 질러서 저도 약간 깜짝 놀라서 쳐다보기도 했었는데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주말이 지나서 월요일날 제게 카톡이 왔습니다. 우울증이 다 치료가 됐다고 너무 고맙다라는 카톡 문자가 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분은 춤과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안에는 누구에게나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스피릿이죠. 스피릿을 제가 파란색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영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최대한 이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이 세상에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통해서 독특한 자기만의 개성이 발현이 되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그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몰입이 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 영혼은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않는 온전한 존재입니다. 이 온전한 존재를 이 세상에 자유롭게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몰입하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이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우리의 영혼을 빨간 에고가 둘러싸 있습니다. 에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에고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보통은 이런 에고의 작용은 부모님의 양육 과정이나 사회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심어지는 경우, 이것은 객관성의 함정 때문인데요. 객관성의 함정은 뒤에서 자세히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존재 가치가 없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이런 인식 때문에 사람은 크게 2가지의 에고를 발달시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고 희생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또 다른 에고의 특성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상황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음을, 자신이 부족한 존재임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상황을 통제해야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가지 에고의 특성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음을 숨기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메꾸려고 시도를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본질, 자신의 존재, 자신의 영혼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짓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싫어하거나 슬퍼해도 기쁜 척, 좋은 척, 다른 사람에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위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 자신의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자신의 몸과도 연결이 끊기게 됩니다. 자신의 몸이 느끼는 그 감정을 순수하게 그대로 느끼고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억누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과의 연결도 끊기게 됩니다. 감정이 억압되고 위장된 감정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몸의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거부하고 이렇게 감정과 몸과의 연결이 끊기면 몸에서 당연히 저항을 하겠죠. 감정의 저항도 있을 것입니다. 몸의 언어는 바로 통증입니다. 몸은 통증으로 말합니다. 몸이 아프고 감정적으로 요동이 칩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었는데도 자신의 감정과 몸이 계속 억압이 되고 자신과 연결이 끊기게 되면 결국 병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자신의 존재, 자신의 영혼이 가치가 없고 부족하고 이렇게 느끼는 것일까요? 이건 바로 객관성의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고가 작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고의 언어는 판단과 분석과 비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타인과 가장 높은 상위 단계의 것과 계속 비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자기 자신의 존재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영혼은 에고의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에고가 판단, 분석, 비교라는 이 객관적인 툴을 통해서 규정하려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만큼은 객관적인 판단, 분석, 비교가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내 존재는 비교를 거부하는 온전하고 신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나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선생님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했습니까? 아니면 주관적으로 판단했습니까? 여러분은 객관성의 함정에 빠져 계시나요?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셨나요? 우리 영혼의 특징을 표현한 하나의 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 무용의 선구자인 마사 그레이엄이 한 말인데요. 당신의 채널을 열어라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음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채널을 열어라. Open your channel. 당신을 통해 행동으로 표현되는 생명력, 생명의 힘, 박동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 순간에 오직 하나뿐이며 그 표현도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억누른다면 이 표현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도 존재할 수 없고 소멸합니다. 이 세상도 그 표현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 표현이 얼마나 멋지고 다른 표현과 비교하면 어떨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할 몫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라는 채널을 열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고유성, 독특성, 독특한 에너지, 이것을 세상에 펼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는 비교해서 평가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했는데요. 이 주관적인 영역을 어떻게 존재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선언입니다. 자기선언이 필요합니다. 나는 가치가 있다. I'm worthy.
나는 최고를 누릴 가치가 있다. I deserve the best. 나는 충분히 훌륭하다. I'm good enough. 이것은 자기 선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존재 선언과 함께 또 필요한 선언이 있는데요. 심리 게임으로 도망치지 않기. 아까 말씀드렸던 에고의 두 가지 측면, 복종하고 희생하는 에고와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에고, 자기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심리 게임으로 빠지지 않기. 이것은 자기 선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기 선언을 했을 때 자신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몸의 느낌과 진실한 감정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선언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선언이 마음 깊은 곳, 자기 선언이 무의식에 깊게 새겨져야 합니다. 즉 뼛속 깊게 새겨져야 됩니다. 따라서 단지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만 읊는 것은 진정한 자기 선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몸과 감정이 뜨거워지게 새겨졌을 때 비로소 자기 선언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치자부 센터링 모델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고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두 가지 자기가 있습니다. 나쁜 자기는 자기 자신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한 단면입니다.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단면이 드러날 때는 수치심과 죄책감,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따라서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나의 무의식 깊은 곳에 눌러놓습니다. 그리고 또 착한 자기는 내가 남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들, 어떻게 보면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면 쓴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쳐진 부분이 에너지가 가해지는 부분입니다. 나쁜 자기가 올라오지 않게 끊임없이 내 내면의 마음속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계속 여기서 낭비가 됩니다. 또 착한 자기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떠받치기 때문에 여기서도 에너지가 낭비가 됩니다.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데 70, 80의 에너지를 내 내면에 나쁜 자기와 착한 자기를 억누르고 떠받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정작 내 에너지의 10%, 20%, 30%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할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나쁜 자기, 내 안에 있는 착한 자기를 통합하고 수용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100%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시도를 해야 되고, 시도를 하다 보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고, 그 시도는 실패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실패를 했을 때 나쁜 자기, 수치심과 죄책감, 두려움이 들기 때문에 이 실패를 딛고 다시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의 과정으로 회피를 해버립니다. 변명을 하고, 그래 나는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돼, 또는 나는 시간이 없어서 이건 안 해도 돼 라든지 여러 가지 변명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도망치게 되고 후회를 하면서 이 숨기의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성장을 위해서 드러내는 과정을 하다가 조금만 실패를 하면 바로 숨어버리고 변명하고 도망치는 과정들이 패턴화가 돼서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과정이 중단이 됩니다. 우리가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하게 되면 나의 실패라든지 좌절들을 하나의 작은 과정으로 보게 되고 수치심과 죄책감,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실패 과정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이 개선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또 그 성장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선순환의 사이클이 진행이 되면서 나는 점점 더 성장하게 되고 삶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워크숍에 참석하셔서 우울증을 치료하셨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자신을 최대한 표현하려고 하는 자신의 영혼이 에고에 의해서 억압당하, 자신의 몸과 감정과의 연결이 끊기고 부정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온 게 우울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내면의 어떤 힘을 외부로 발산시키는 과정을 이분은 폭발적으로 발산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안에 있던 자기의심, 자기를 비하하고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모두 높은 에너지로 발산을 하셔서 자신의 영혼을 억누르고 있던 에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자구 센터링 모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영혼의 고유한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고 완성하고 실천하고 몰입하는 과정을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